이제 그 학습 목표가요. 182부터인데 비유할 비자, 복력 비자, 별진자, 별성자 이렇게 있는데요. 요 글자 가운데 세 글자나 네 글자 정도요. 세 글자나 네 글자 정도 3교시에 살펴보고 이제 정작 자료는 복사해서 이제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3교시로. 자, 3교시 수업 들어갑니다. 자, 그 180인 학습요법가 뭐라고요? 비유할 비자라고 있어요. 자서를 분석해 보면 두 개의 자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글자가 굉장히 음역 글자로 쓰임 예법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은 부수, 이 글자에는 부수가 이거 들어있어요. 이게 다른 것은 부수자가 아니에요. 부수자가 한 글자만 들어있고 다른 것은 그것의 형태죠. 네. 이것의 형태고 이것의 형태가 더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자로서 부수자인데 이게 매울 신자죠. 신라면을 때 매울 신자인데 이게 오늘날 맛과 관련된 아니 맛이 아니죠 사실은. 맛이 아니고 통각과 관련돼 있어요. 미각이 아니고 맵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미각으로 배웠잖아요. 5가지 맛이 뭘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매운맛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5가지 맛. 그게 5가지 맛을 다 갖고 있는 열매가 오미자 아니에요, 오미자. 그래서 오미자를 먹어보면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오미자 차 안 드셨어요? 잘 모르겠죠? 여기 자가 열매잖아요, 열매. 열매를 씹어보면 확실히 느껴. 열매를 씹어보면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을 더 그냥 엑기스만 먹으면 덜 모르는데 열매를 확 씹어보면 확실히 더 느껴. 그거 오미자가 좋은 것이 열매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집에서 오미자 엑기스 내신 분들이 열매를 버리고 그러는데 그걸 설탕에다 청을 내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뭐 꼬독꼬독해지거든. 그걸 넣고 이렇게 몇 개 썩 하루에 몇 개 썩 먹으면 외려 그게 총명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있는데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는데 그거 해봤는데 해볼만해요. 그것도 그거 버리잖아. 청 빼내고. 근데 그걸 말려가지고 그 꼬독꼬독해지려 식탁에다 탁자에다 놓고 이렇게 몇 개서 집어 먹으면은 몸이 좋다니까 이것도. 하여튼간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매운맛이 그 오미자를 씨앗을 씹으면 매운맛도 확실히 나는데 이게 매운맛이 이 통각이에요. 통각. 통각. 왜 통각인지는 입에만 넣어주니까 이게 맛으로 생각하는데 그 매운 고추를 손등에다 이렇게 상처면 손등에다 이렇게 비비면은 뭐 단 설탕이나 짠 소금 같은 거 이게 비비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 손등에 매운 고추 이게 비비면 이게 시큰시큰해. 그 시큰시큰한 거 이게 통각이라고. 맛이 아니고. 그래서 오미 중에 매운 것은 미각에서 빠져나오고 대신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감칠맛이 이제 추가가 됐죠. 오늘날은 5가지 맛을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으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한때요 매운 것이 맛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 살아나면서 매운맛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맵다는 뜻의 글자는 사실은 있죠.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해요. 이게 더
분명히 무슨 이런 식으로 표현됐고 이런 식으로 이게 뼈쪽 데다가 이렇게 뭔가 뭐 붙잡을 수 있는 부위인지 먹물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부위가 포함되는데 이게 뾰족한 도구인데 문신을 새긴 도구예요. 원래 문신을 새기는 도구. 문신을 새기는 도구. 호대로 오면서 가역된 획이 추가오고 그것이 오늘날 글자로 정형화된 글자가 매울 신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문신을 새긴 노인데 이 문신 새긴 사람이 허물 있는 사람들이요. 죄가 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요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죄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허물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허물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원래 허물제자가 이 글자가 아니에요. 원래 허물제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썼어요. 이 그물막자인데 금내 잡히다 한다 뭐 금내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그물 관련된 의미인데 근데 마침 이것이 음이 죄고 이것도 죄인데 요 글자가 소전의 형태예요.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소전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진시황 이게 명을 받아서 이사라는 사람이요. 만들었는데 이게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문자 통일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문자 통일에 의해서 만드는 게 소제이란 말이에요. 그 진시황이 시황제 사망오제예요. 사망오제에 황과 제를 빼가지고 황제라는 말을 처음 썼잖아요. 원래 왕이 천대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춘추전국 시대 때에 제후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왕을 자체해버렸잖아요. 참칭을 하다 보니까 왕이라는 말이 그냥 제후한테도 쓰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원래는 천자가 쓰는 말이었는데 천자국이 아닌 제후국들이 힘이 세지면서 왕을 갖다 써버리니까 이 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돼요? 격화된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진시황이 이 왕을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만든 명칭이 뭐냐면 황제예요. 황제. 중국의 역사 이전의 시대에 사망오제 시대에 황과 제를 빼가지고 황제란 말. 그래서 시황제죠. 시황제. 시황제. 근데 황자를 썼는데 황자가 소전의 형태가 이 글자 비슷해. 이 글자 비슷하다고 이렇게 위에 것도 핵도 모양새가 한 획이 빠지지만은 밑에 하나 둘 셋 있고 하나 둘 셋 있고 내리걷는 애 있고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이거 못 쓰게 한 거예요. 요 글자가 원래 허물제자인데 그게 황제의 황자하고 소전 형태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걸 못 쓰게 했어. 근데 마침 요 글자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야. 그러니까 요 글자를 갖다 바꿔서 쓰게 했어요. 허물제자를. 자, 그런데 그걸 지금 왜 얘기하고 있냐? 이 글자가 그러니까 죄와 관련되는 글자라니까. 이 글자의 본래 글자의 원래 역할을 했던 이 글자예요. 코 주변에다가 문신을 새긴 거예요 지금. 코가 얼굴 중심에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에다 지금 이걸로 문신 새긴 거예요. 이게 경영을 갖다 피우는 거예요 지금. 이 글자가 원래 허물제자하고 또는 허물을 뜻한 글자가 허물고자. 이것도 허물고자인데 이 고자가 새로우면서 이 글자도 허물고자예요. 허물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감옥이 갇혔으면 무고다. 나는 무고하게 감옥이 갇혔다 이거예요. 그때 쓰는 고자예요. 또는 허물얼자. 이거 맑은 대숙설이라든지 또는 서자얼자에서 음역하는 글자인데 이게 허물얼자예요. 이거 허물얼자.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공통으로 매울 신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이 허물이 곧 죄를 말하는 건데 그 매울 신자가 문신을 새긴 도구였어요. 문신을 새긴 도구. 그 이것도 어떻게 돼요? 매울 신자가 되면 이것도 그래서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벽이라는 글자인데 앞에 요 형태는
주검 십자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의 형태를 갖다 입혀놓고 그러니까 네오나이트는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 같은 걸 표현했다고 하는 글자예요. 거기 문신을 새기는 도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신이 새겨지는 사람을 갖다 피는 거예요. 문신이 새기는데 뾰족한 도구로 그게 이제 문신 새기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살점 같은 걸 피해놓고 이건 문신 새긴 도구라니까 거기서 나온 걸 허물벽제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적인 중국의 형벌 5가지 오형이요. 오형이 뭐예요? 5가지 전통적인 형벌이 경형. 이게 팽형이 아니고 경형이요. 경형. 큰일 났어. 갑자기 생긴 경형. 그 다음에 의형. 코베르자. 의형. 그 다음에 궁형. 생새끼를 갖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령. 하나가 대벽이에요. 이 대벽. 그렇죠. 이게 대벽이 사형이요. 사형. 이게 전통적인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태장, 도유, 사형,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근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 이 고대 중국 고대 전통적인 5 형벌이 바로 경형. 이게 경형이 뭐냐면 자자할 경자인데 이마에다 이거 문신 새긴 도구 이걸로 생기는 거예요. 이 옛날에 저 개구진 아이들이 겨울날 눈싸움 같은 거 하다가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한다고 눈 속에서 돌덩이 같은 걸 집에 있을 경우가 있어. 조그만하게. 근데 그게 사람 상대한테 가져 맞춰야 되는데 넘어가가지고 담 넘어가가지고 장독을 가가지고 장독을 깨트려. 그러면 이제 1년 1년 뭐라 그래? 1년은 예? 1년 양식? 그럼 막 할아버지들이 막 이 경월철로 막 오고 막 몽둥이 들고 막 쫓아온다고. 이 경월치다 할 때 쓴 경자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대벽은 사형을 뜻하는 글자인데 거기에 쓰이는 글자고 이게 허물을 이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쓰인 말 가운데 대벽 말고 옛날 저 텔레비에 보면 텔레비에서 아주 어휘력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결해가지고 뭐 장원이 되면은 막 상금이 막 1000만 원도 넘게 1000만 원이 뭐예요? 뭐 계속 상금이 올라가더라 누적돼가지고. 가지고 막 많을 때는 5천만 원도 막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진짜 우리나라의 실력자들 나와가지고 퀴즈 제가 그 텔레비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그 퀴즈 프로그램 나온 걸 잘 들여다보는데 그 마지막 문제가 그거 있어. 벽제. 벽제였어요. 허물을 없애는 거. 그 벽제가 뭐냐? 옛날 고관대적들이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나 고관대적들이 길거리를 가면 어떻게 돼요? 저 천한 사람들이 길가에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읍하고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앞에 거들들이라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린다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거들들이 개불려서 까랗게 들어서 까라 그런단 말이에요. 태고란 말도 그거 관련돼 있잖아요. 태고란 말도. 종로로 행차하면은 왕이 옛날 종로로 행차하면요. 이게 종로에 유기전이 있었잖아요. 유기전. 이거 다 철거했어요. 유기전이. 이게 가게가 뭐냐면 유기전의 전자가 가게 전자인데 가게가 뭐예요? 가가에서 나온 말이죠. 가가. 임시로 진 집이야. 가게가 원래는 금방 철거됐다 금방 또 다시 만들기도 했다 할 수 있는 집이 가게예요. 원래 그 가게가 원래는 가가 임시 가짜 거짓 가짜거든. 임시로 지은 집이야. 임금 이 행차하면은 이게 철거해야 돼. 이제 가고 나는데 이 집도 이렇게 했는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오고 아주 천민들은 이 길을 못 다녔어. 벼슬아치들 높은 벼슬아치 다니니까 이 옆에 길로 다녔어. 이게 피막길이 바로 그거야. 피막길. 여기 말들이 다닌다.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 다니는 걸 피하는 길이라고 해서 피할 피자자 말맞자. 피막길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종로 옆에 아주 천한 사람들이 운종가를 못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벽제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에 길가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거 이것을 벽제라고 그래. 벽제. 그것이 마지막 문제였어. 그 사람이 그거 문제를 맞췄으면은 막 상급이 한 3,000년인가 그렇게 부족돼 있었는데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런데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 그 방송국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 다 그쪽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요.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야. 순간적으로 얼어가지고 김정희가 얼어가지고 당황해서 아는 것도 못 맞출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나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벌써 방송국에 진출했죠. 강의가. 그렇죠. 그렇게 동의하면서 또 뭐 나가라고 했어. 어쨌든 간에 그때 쓰이는 벽자인데요. 이 허물벽자예요. 이게 문신을 허물인 사람한테 문신을 새기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이제 음역활자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벽벽자 흑도자를 붙여야겠죠. 네, 장벽을 때 쓰는요. 흙으로 만든 벽이죠. 또 완벽하다 쌍벽을 이룬다 할 때 쓰는 벽자. 그렇죠. 구슬이죠. 구슬벽자니까 구슬옥자를 붙여야겠죠. 네, 구슬벽자. 그다음에 치우칠벽자. 한쪽으로 상간벽지 할 때 누구 사람이 치우치는 거죠 한쪽으로. 그래서 인명을 붙이면은 치우칠벽자죠. 벼락벽자. 청청벽력. 벼락이란 말도 병력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벼락이란 말이 벼가 바로 벽에서 나왔어요. 병력. 청청병력의 벽자가 바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벽자, 벼락역자. 병력에서 나온 말이 벼락이에요. 벼락. 그러니까 벼락벽자. 비유자를 붙여야겠죠. 네, 기상연성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천지개벽. 할 때 쓰이는 열벽자. 뭘 열어야 돼요? 그렇죠. 문을 열어야 되죠. 그래서 문자가 달라붙으면은 열벽자가 돼요. 참 큰일이. 옛날에는 안 보고 다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설명해야 될 글자를 안 보고도 다 줄줄줄 안 빠뜨리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자료 봐야 되네. 쪼갤벽자. 도끼로 쪼개죠? 쪼갤벽자가 쓰이는 말이 뭘까요? 벽두. 그렇죠. 새 벽두 할 때 쓰는 글자. 새 벽두에. 칼로 쪼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벽이 있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큰 도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병 중에 묵은 태증으로 생기는 병을 적치라고 그래. 적치. 적치벽자. 병들벽자를 써야겠죠. 자, 그런데 이 허물벽자가 입성자, 기역자가 잘 탈락된다고 했죠. 벼가 되고 벼의 여는 뭐예요? 어 플러스 이모음 플러스 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음의 일부가 탈락했는데 어가 탈락됐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비. 이것이 비잖아요. 비. 이것이 비. 말로서 비유한다고 해서 비유할 비자. 변비통 올 때 비자도 이 글자가 음역하래요. 팔뚝. 어깨하고 팔뚝이 아파.
통증이 있어. 변비통. 그러면은 이 글자가 비가 된 것처럼 이것도 이 글자가 비가 되는데 팔뚝비자 팔뚝비자 뭘 붙여야 돼요? 그렇죠. 인체 관련된 글자 육달을 붙여야 되지. 변비통을 때 쓰는 비자. 근데 비가 수능 계열이잖아요. 비가 미음, 비읍, 피읍이 다 수능 계열이죠. 수능 계열끼리 결합되면 비가 뭐가 될 수 있다? 피가 될 수 있죠. 피할 피자. 피로도 익힐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글자가. 근데 피한다 이거예요. 어디서 피하겠어요? 길에서 피하죠. 책받침이 길고 관련돼 있어요. 피난을 때 쓴 거죠. 피난 또는 피란. 피난은 어려울 난자예요. 가만있어. 어려울 난자 이렇게 쓰죠? 네. 피라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이거 우리말로 한자를 아는 분들이 자꾸 이걸 구분 못했는데 이것은 피난이고 이것은 피란인데 6.25 때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란 말은 피난민 1.45 때 피난 내려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피난 내려와야 돼요. 6.25 동란이잖아. 이건 재난을 내어서부터 잠깐 피하는 거야. 재난으로부터 뭐 집에 불이 났거나 뭐 지진이 났거나 해가지고 이런 재난적인 상황에서 몸을 피하는 것은 피난인데 이것은 임진왜란을 때 쓴 글자. 6.25 동란을 때 쓴 글자. 이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피난민이 아니고 피란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두 개를 구분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피자는 피난이든 피란이든 그때 피자는 내냐 같은 피자죠. 제가 이런 데에 쓰여진 글자인데 바로 이 허물벽자가요. 쓰여지는 글자들이 꽤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허물벽자를 알고 흑도자, 구슬옥자, 인변, 비유, 문문, 칼도, 병들력, 육달월, 책받침, 말씀은 이런 것들 다 불자라니까요. 한자 제대로 되려면 불사를 해줘야 되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사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책이 저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논문 쓰고 그럴 때 자료가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사서 보면은 한자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